허리 디스크는 의사에 따라서도 수술해야 한다는 사람과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이 갈립니다. 환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제가 생각에는 저 스스로, 즉 환자분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즉 나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듯 우리 몸과 마음의 중심축인 척추를 스스로 단련해요. 홀로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면은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들면은 허리 디스크 뭐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뭐 수술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사고로 인한 뭐 손상이라든가 아주 뭐 오래된 심한 뭐 가골, 섬유화 등을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뭐 수술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내 몸에 맞는 그런 교정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 전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통증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수술이 과연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뚝딱하고 고쳐지는 기계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뭐 마비가 된다, 뭐 마음이 주근이 온다, 그런 공포심을 뭐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저도 또한 뭐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 평생 통증으로 고생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뭐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굉장히 힘들고 생활에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요즘 뭐 10명 중에 9명은 평생 허리의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모든 뭐 통증의 시작이 또 허리부터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건가요? 저는 처음에 뽑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 보면 정말 허리에 좋은 운동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통 허리가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60대, 70대, 뭐 심지어는 80대, 90대 분들인데 그 젊은 분들, 20대 분들이 그 좋은 몸을 가지고 따라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 자체가 그걸 따라다가 너무 심하게 아프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동을 너무 따라서 막 하신다든지 자기 어떤 근력이라든가 어떤 척추의 구조에 잘못되어진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심한 운동을 하면은 정말 아픕니다. 더 아파져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뭐 근력이 강화되어 뭐 허리 통증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근력이 약해서 오는 요통보다는 골반과 척추의 구조가 잘못되어서 오는 요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구조를 잡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틀어지게 돼 있죠. 구조 자체가. 그런데 또한 뭐 근력 운동에서 완화가 됐다. 그러면 그건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운동을 계속 하시되 그렇게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골반과 척추가 그렇게 많이 틀어진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골반과 척추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골반과 척추의 구조를 먼저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며 허리 통증을 줄이는 첩경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뭐 너무 요즘 뭐 현대인들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고 좀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밤새워 뭐 작업을 하시는 그런 경우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작업을 있잖아요. 천정 보고 뭐 타일 작업, 뭐 전기 기사분들 그런 작업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 그런 작업들이 척추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이 있을 때 수술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 한번 저도 뭐 척추가 뭐 수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보는 입장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척추관이 좁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4시간 동안 계속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 있어도 아파야 되고 누워 있어도 아파야 되고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고 협착이 되겠다면 그런데 보통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아무리 심한 분들도 걷다가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또 걷다가 또 보면은 너무 힘들면은 좀 주저앉아서 좀 구부린 상태에서 좀 뭐 한 1, 2분 쉬었다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24시간 동안 계속 아프지 않는 거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 요추 뭐 4번, 5번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돼가지고 통증이 온다. 물론 그렇지만 척추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척추 자체는 4번, 5번 딱딱 떨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연계성이 있어요. 그 연동이 되어서 우리 척추가 움직이고 또 골반 운동
운동도 되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허리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허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꼭 요추 4번, 5번의 문제보다는 흉추 8번부터 여성분들 보면은 브레이저 끈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7번으로 봅니다. 흉추 7번 그 아래부터 요추 4번, 5번, 그 다음에 청골까지 같이 살펴서 치료를 해야 요통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당연히 척추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추 8번부터 요추 4번, 5번, 또 청골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척추관 협착증 가지신 분들은 척추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만져보시면 울퉁불퉁하고 딱딱해요. 근데 척추는 가장 좋은 척추는 뭐냐면 아이들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만져보세요. 만져지십니까? 안 만져집니다. 그런 안 만져지는 부드러운 척추가 건강한 척추입니다. 근데 만져서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면은 그건 이미 노화된 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 퇴행이 된 뼈니까 그 퇴행이 된 뼈를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단련시켜서 뼈를 부드럽게 만들면은 치료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정말로 그 허리 아픈 분들 대부분은 골반이 위로 올라가서 척추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을 내리고 척추 공간을 만드는 그 척추 공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추의 전만입니다. 요추 전만을 만들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질 것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골반을 내리고 골반의 하향 안정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반의 하향 안정화를 만들고 요추 전만을 만드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요추 전만과 요추를 또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 보면은 운동 방법도 있고 뭐 각종 스트레칭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골반을 내리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요추 전만을 만드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아픈 이유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척추 디스크, 즉 척추의 사이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척추 신경을 누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척추 측만, 척추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척추 협착증, 척추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네 번째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요. 이 4번이나 3번 쪽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결국은 척추 후만증이라고 그래요. 척추가 전만이 돼야 되는데 이게 후만이 되는 경우, 이게 척추 후만증.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첫 번째 뭘로부터 오냐? 결국은 척추 골반, 이 골반입니다. 이 골반이 위로 올라가서 이 척추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 5가지 변형이 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변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처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알려드릴 테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보름 정도만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척추 질환, 어떤 요통에도 쓸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골반이 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잘못된 자세로 인해 가지고 골반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보면 골반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 골반이 올라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척추 자체가 무너집니다. 좁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의 흐름을 방해해서 요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반을 먼저 내려주는 것이 척추의 공간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먼저 골반을 내려주는 것이 요통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하반 신추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반 신추석은 뭐냐면은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펴자. 그래서 하반 신추석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자기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해서 좀 따뜻한 상태에서 이 수건을 쌉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건이 없어서 수건을 못 싸지만 일단 수건을 싸세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몸에 보면은 요추 5번하고 이 청골이 만져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여기 이게 이제 골반이거든요. 청골하고 이 장골이라고 있어요. 자, 청골하고 장골 있으면서 여기 요추 5개가 있거든요. 이게 장골입니다. 장골, 이게 청골입니다. 이게 요추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에다 대는 거죠, 일단. 자, 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신경이 잘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요통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공간을 만들 때 이렇게 해보시면은 굉장히 시원한데?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하지만
하지만 허리가 많이 아픈 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할 때 뭐 너무 힘들다, 뭐 10초도 좋습니다. 1분, 2분, 3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까지 시원해진 느낌이 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보세요. 허리만 아프냐?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지만 이 허리 쪽, 특히 여기 이게 요추 2번하고 3번 사이예요. 2번하고 3번 사이는 결국은 남자들 보면은 전립선, 여성은 자궁 난소, 즉 방광과 콩팥을 주관하는 신경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잘 돼가지고 요추 전만을 잘 만들어주면은 남자로서는 전립선 기능이 좋아지겠고, 여성들은 자궁 난소의 기능이 좋아지겠고, 또는 뭐 전반적으로 방광이라든가 콩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꼭 허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시되, 자, 일단은 골반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골반은 청골과 요추 5번 사이에 이 하반신쪽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로 흔들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뭐 한 2, 3분 하신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도 좋지만, 옆에 여기 장골 부위입니다. 이 장골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보시세요. 이렇게 대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골반이 올라온 분들은 골반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뭐 아파도 참는다 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느낌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자, 장골을 내려준다는, 자, 발쪽으로 내려준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어떤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또 생기시더라고요. 어쨌든 허리를 좀 시원하게, 요통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안 아픈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골반을 내려주면은 굉장히 발끝까지 좀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추 2번, 3번 쪽 되시고, 이 상태에서 뭐 2, 3분, 또 처음부터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1분, 어떤 분들은 뭐 30초도 좋고 뭐 10초도 좋습니다.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좀 이따가 해도 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좀 올려주세요. 한 3cm 정도. 이 정도면은 흉추 12번, 요추 1번 정도. 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다 대면 굉장히 또 속도 편안해지시고 소화도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허리 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되십시오. 이건 뭐 특별한 어떤 그 법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시고 좋으시면은 이렇게 오래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12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하루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루에 뭐 10분, 뭐 20분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하반신 추석은 굉장히 그 용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척추를 교정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으시면은 전신을 다 하세요. 자, 다음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흉추석입니다. 높이가 5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다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역시 전자레인지 한 2, 3분 데우거나 아니면 온장구에 놓아 두시고 사용하시되, 허리가 처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걸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골반 내리는 방법에 더불어서 이 요추 2번, 3번 쪽 되는 겁니다. 그럼 가로로 해서 되세요. 자, 허리 아플 때 가장 이 교정석을 쓸 때 중요한 점은, 일단 2, 3번 됐잖아요. 여기서 한 뭐 1, 2분 되신 다음에 좀 힘드시면은 뭐 아래로 한 3cm 정도 이렇게 내려서 또 되십니다. 뭐 이 자리가 뭐 4번, 5번 쪽이겠죠. 이렇게 되시고, 또 한 2, 3분 있다가 다시 여기 요추 1번, 흉추 12번 쪽 이렇게 대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시고, 다시 허리 쪽 요추 2번, 3번 쪽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요통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곳 요추 2, 3번 쪽이에요. 2, 3번 쪽을 요추 전만을 만드는 데서 중심축이니까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추 전만을 만드는 거, 이 자체가 허리를 치료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 흉추석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5cm 정도인데, 이게 나는 이제 조금 이거 너무 가볍다, 이거 뭐 되면은 뭐 약간 감이 별로 이렇게 예전같이 강하게 안 온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체를 할 때. 근데
좀 지나다 보면은 좀 싱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운맛, 약간 강한 이게 요추석입니다. 이건 흉추석은 5cm지만 이건 약 7cm 정도 됩니다. 7cm 조금 더 높겠죠. 이걸 가지고 요추 허리에다 댑니다. 예, 저도 이 정도면 짱짱합니다. 짱짱하다는 표현이 운동도 되네 운동도 되네 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흉추석도 같이 2, 3분 있다가 아래로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운데로 2, 3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쪽 12번 1번 이렇게 반복해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2번 3번 쪽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치료하면서 이 요추석을 대신 분들은 수술을 한 분도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 요추석이니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통과하시면 절대 수술을 받을 일 없으실 겁니다. 이 요추석만 제대로 잘 되시면 수술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허리 망치는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리 아픈 가장 큰 원인이 제가 골반이 올라가고 요추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누른다. 그래서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은 뭐냐면 골반을 올라가게 하고 요추 전만을 무너뜨리는 자세입니다. 이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파에 기대어 앉는 자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의자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의자하고 이 받침대하고 보통 딱 이렇게 일자로 해서 요추 전만 이렇게 허리를 반듯이 펴서 작업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건 좋은데 소파 같은 경우는 너무 푹신하지 않습니까? 푹신하면 어떻게 보면 골반이 올라가고 척추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자세가 돼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경우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컴퓨터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릴 때 중요시하는 게 폴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굽히는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요추 전만을 펼치는 자세잖아요. 요추가 전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후만되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세가 폴더 자세입니다. 특히 뭐 윗몸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 있겠고요. 또 운전 자세 있잖아요. 운전도 보면은 보통 운전 그 의자 자체가 요추가 후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 상태 또는 뭐 오래 서 있는 자세라든가 척추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업 자세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허리를 망치는 그런 습관이 되겠죠. 어깨 건강을 갉아먹는 최악의 수면 자세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어깨 아프신 분들 너무 많죠. 또 나이 50대면 50견, 요즘에는 30견, 40견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한번 옆으로 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서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지죠. 이제 어깨가 눌러서도 아프지만 이런 경우에는 흉추 4번, 5번, 6번, 7번 쪽에 변형이 오는 자세입니다. 그런 흉추 쪽 등이 굽고 등이 굽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그런 흉추의 변형이 틀어지고 또 굽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바른 베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베개 한번 볼까요? 높은 베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북목을 또 유발을 합니다. 거북목을 유발하면은 또 흉추를 또 굽게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흉추 4번에서 7번 그 사이에 신경 그 분포가 어떻게 보면 어깨 쪽으로 가거든요. 그 어깨 쪽으로 가는 신경의 분포를 막는 거죠. 너무 푹신한 베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푹신한 베개도 무게 C자 커브를 무너뜨리고 또 흉추를 또 기능을 그 흉추의 구조를 안 좋게 함으로 어깨 건강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어깨 통증은 흉추 4번에서 7번의 변형으로 발생을 하는데 어깨만 아픈 분들보다는 손까지 저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주관절이라고 그러죠. 테니스 엘보 그런 쪽에도 문제가 오고 또 정중신경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저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흉추 4번에서 7번을 잘 교정하면은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처음엔 팔 올릴 때만 아프다가 나중엔 각도 제한이 생기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통증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어깨 통증이 어떤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사람마다 또 연령대마다 굉장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어깨 통증은 요즘에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특히 이제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키보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극상근이라든가 하근
또는 전거근, 또 후상거근 그런 근육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과의 연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흉추, 척추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변화가 되고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먼저 교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와요. 어깨가 아프다. 어깨 뭐 어떤 팔을 움직이다 그런 각도 제한이라든가 또는 뭐 밤에 아프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첫 번째도 척추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척추를 교정해서 척추를 반듯하게 결국은 흉추, 등은 굽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계보다도 그 등의 굽은 그런 강도가 굽은 어떻게 보면 각도가 더 커지냐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굽은 그런 각도라든가 굽은 정도 또는 뼈가 딱딱해진 게 더 점점 심해면 심할수록 그런 증상도 심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뭐 단계보다는 결국은 등뼈 흉추를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반듯이 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깨의 통증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척추 등뼈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깨 통증만 막 가지고 막 수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100% 재발돼서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등을 피면은 내가 왜 괜히 내가 왜 수술을 했으냐 뭐 의사도 원망하고 지나온 시술을 원망하는 경우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등뼈가 기본이고 등뼈가 마지막 치료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는 등뼈 흉추 4번에서 7번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견봉입니다. 이 어깨 뼈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뒤에는 견갑골이 있어서 어깨 견봉이 뒤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하지만 앞쪽에는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뭘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 운전할 때 이렇게 뒤로 할 때 막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견봉을 보면은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파요. 이런 경우는 어깨 뼈가 조금 빠진 경우예요. 견봉을 뒤로 뺐다가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깨 통증은 굽은 등 또는 거북목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죠. 어떻게 보면 경추와 상부 흉추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자, 이런 상부 흉추와 경추의 문제로서 어깨 가동 범위가 좁아진 가동 범위는 어떻게 보면 어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내부 장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라든가 폐, 또 유방 등 그런 장기와도 연관이 깊어요. 특히 어깨 아프신 분들 보면 유방암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폐에도 문제가 영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장 쪽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장기들의 기능 저하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등뼈를 펴가지고 또는 경추의 시작허브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런 장기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심장이라든가 폐, 식도, 유방 등 그런 기관의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흉추를 펴서 그런 기능의 저하가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 셀프 마사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아프다. 아까 4번에서 7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번이 여성분들 구레이자 끈에 있는 데니까 약간 위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되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 이 상태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넓혀서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까지만 올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자세요. 이렇게 여기 등을 피는 것이 이 흉추를 피는 것이 목표니까 이 가동 범위는 천천히 하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깨에 대해서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않는, 특히 아프고 힘이 없고 근력이 약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물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극상근 증후군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 해서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구태여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가 풀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또 여기 중점적으로 하시되 이 운동은 너무 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조금씩 푼다는 느낌, 어깨를 푼다는 느낌도 있지만 여기 등 흉추를 푼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또 한 가지,
자, 이건 베개입니다. 저도 베개 수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쓴 베개가 한 2, 30가지가 넘을 거예요. 뭐 옷장 찾아보면 반절의 베개예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 베개를 쓰면서 상당히 건강이 좋아지고 저도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 가슴도 막 벌렁벌렁 뛰고 새벽에 일어나면 손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베개 쓰면서 상당히 좋아졌죠.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척추의 S자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즉 요추 전만, 그다음에 등에 약간 그 D자 라인, 그다음에 결국은 목의 C자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목에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많은 신경 다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잘 치료하는 거, 목의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모든 신경 다발들이 건강한 라인이 생기고 건강한 신호 전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깨 통증이라든가 또는 거북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베개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넘기면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상부 흉추가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깨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이렇게 옹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자녀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저는 이런 베개를 좀 쓰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쪽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좀 이쪽 어깨가 아픈 분들 굉장히 아프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쪽으로 오면 뭐 심장이라든가 뭐 위장 장애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목의 C자 커브, 그다음에 흉추의 가지런함 느끼자. 어깨가 펴지잖아요. 이 견봉 자체가 앞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편안한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한 8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컴퓨터 사용, 뭐 스마트폰도 사용해서 어깨가 다 이렇게 움츠러집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밤에 잘 때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 결국은 같은 시간 하니까 8시간, 8시간 이렇게 약간 상쇄가 되겠죠. 특히 이 잔다는 그 자체는 뇌가 쉬는 상태입니다. 뇌가 쉬면은 모든 근육이 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이 시간에 이 우리 몸의 기능을, 우리 몸의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 자체가. 그러므로 꼭 수면 시간에는 이렇게 주무시도록 권해드리죠. 나 이거 등이 아파, 이 뒷목이 막 저려. 저도 처음에는 이 뒷목이 엄청 저렸어요. 이 뒷목 저리는 이유가 이제 경추가 잘못돼서 그래요. 경추 2번 특히. 근데 이 저린 것도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정말 좋아요.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저는 한 2주 정도 잡는데 좀 긴 분들도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날 바로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자신 있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베개를 처음에는 거부가 많이 듭니다. 2주나 한 3주 그 정도 하지만 이 베개에 적응을 하잖아요. 다른 베개 절대로 못 씁니다. 이 베개 아니면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걸 느껴서 또 뭐 여행 갈 때는 꼭 이 베개 들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좋은 베개니까 꼭 써보세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글쎄 뭐 자가 진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병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단지 이 통증의 강도, 특히 뭐 낮에는 좀 괜찮은데 야간에 너무 심하다 또는 뭐 운동 시에 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 아파야 되죠. 아프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뭘 해도 아프다 그럴 경우는 병원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볼 때 이 팔은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또 잘 안 아프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아프다는 거, 그렇죠? 아프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운동, 뭐 잘못된 뭐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조물주를 좀 믿고 최대한 가동범위죠. 가동범위 이렇게 최대한 넓히세요. 집에서 가장 넓혀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서 점점 이 통증 자체가 좀 힘들어도 그 통증을 이겨내고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낫고 더 낫고 한번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잘 안 되면은 결국은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한 가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어깨가 아픈데 한 뭐 3개월 후에 병원 가니까 폐가 안 좋다. 뭐 폐암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왼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아프면 그 심장 쪽 질환을 의심을 해봐 이러면서 어깨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통증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심장 쪽 연관된 질병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 경우는 간이라든가 담 쪽, 간담계 쪽의 질병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골반과 척추를 중심으로 질병과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해온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잠실 소재의 영진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많은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의 흐름이 약해져서 오더라고요. 우리 몸은 먼저 신경이 흐른 다음 혈액이 따라가 각 세포,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경의 흐름이 약해진 곳을 개선시켜 주어야 통증과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즉 척추 간의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골반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요추 전만, 흉추의 완만한 D자형, 그 다음에 경추의 C자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은 스스로 단련시켜야 됩니다. 최근 들어 양약의 발전으로 인해 통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뇌전증 약이라든가 트라마돌이라는 마약성 진통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약들은 뇌를 가리는 약으로 의존이 되고 중독이 되고 또 어그멘테이션 증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특히 젊은 분들의 정신적인 문제, 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정도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의 몸을 알고 공부하고 또 스스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내 스스로 골반과 척추를 단련시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책을 두 권을 썼었어요. 하나는 이제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제목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환자분들 오잖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아픈데 나았는데 막 더 아프다고 하고요. 안 나았는데 낫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았는데도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이 뼈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척추의 구조를 보면은 이분이 언제부터 아팠으며 어떻게 아프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치료하면 당연히 척추 구조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척추 구조가 올바르면 그분은 나은 거예요. 특히 할머니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더 아프다고 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정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20년도 넘었습니다. 갑자기 위장병이 크게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제가 아픈 마음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픈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프면은 정말 어디 신내림이라도 당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많이 몸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또 지금도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척추의 문제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높은 베개, 너무 푹신한 침대 거기 자다 보니까 척추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도 머리도 아프죠. 위장병도 생기죠. 그 위장병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날만 하면은 또 뭐 좀 먹으면은 또 바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 배양 플러스 12장 궤양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허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지 등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좀 형연할 수 없는 통증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고 치료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위장병 한 번도 없이 정말 맛있게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결국은 척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들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픈데 뭘 안 해봤겠습니까? 심지어 양약, 독한 약, 시메티든부터 시작해서 더 독한 약 굉장히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양약이 참 효과는 너무 빨라요. 좋고 먹으면 바로 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한약은 또 안 먹겠습니다. 한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니까 그때 치료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환자분들을 척추를 가지고 진단하고 또 척추의 구조가 바뀌면서 환자분들의 병 증세가 바뀌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관찰하고 또 치료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척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치료하다 보니까 또 전반적으로 척추를 보는 그런 진단과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됐죠. 하지만 이 골반을 내려야만 이 척추가 반드시 쓴다.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 물리치료사분들은 골반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자분들 치료하려면 결국은 골반을 내려야만 치료가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즘에는 정말 양약이 너무 발전돼 있어요. 이건 양방의 기술이 발전됐다. 그렇죠. 제약회사의 기술이 너무 발전됐죠. 심지어는 ADHD 약, 콘스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완전히 매진이 돼가지고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근데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슬픈 일이죠. 저한테 이제 오는 환자분들 보면은 안 낫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한 분들이죠. 특히 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척추 유압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몸 안에 철사 심을 박는 거죠. 2개, 3개, 4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는 효과가 있더라도 2년에서 5년 사이에 인접 분절 퇴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부위 있잖아요. 그 아래하고 위에가 볼록하게 튀어오릅니다. 퇴행이 되는 거죠. 그 쇠는 엄청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척추 자체가 7년에서 8년 정도 있으면 100% 치환이 되잖아요.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약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복숭아라든가 사과 같은 걸 이렇게 살짝 찌면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과일, 그런 과일 생각하시면 우리 몸도 어떻게 충격에 의하면은 그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가지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위 아래가 분절이 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함부로 하는 그런 수술 자체 있잖아요. 긁어낸다, 띄어낸다, 그런 분들 상당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칼을 대잖아요. 수술을 하면은 30%의 정도의 근력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차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약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들에게는 수술을 너무 의존이라기보다도 수술을 해서 내 척추를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 귀한 몸이니까 내 귀한 몸을 스스로 단련시켜서 의사를 믿고 말걸로 떠나가지고 정말 내 몸을 위해서, 내 귀한 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몸을 위해서 내 스스로 단련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도 유튜브 착한 척추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년 됐지만 가입자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독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척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좀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 이 세상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지만 꼭 그런 쪽으로 양방의 시술이나 수술, 그 전에 또 플러스 약에 의해서 가는 그런 치료 하면 내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조금씩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몸과 특히 정신적인 건강한 정신, 내 몸이 좋아지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좋게 만들고 또 정신을 밝혀서, 제 채널인 착한 척추를 한번 구독해 주시고, 이 책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이 책에 상당한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 채널 한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정신의 가장 중심축은 저는 척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축인 척추를 바로 세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